아이가 학교를 안 가려고 해서 선생님께 오늘만 결석한다고 몇 번이나 문자를 드렸는지 몰라요. 자꾸 조퇴를 하고 돌아오네. 한 달에 한두 번이었는데 점차 학교 안 가는 횟수가 10번도 넘는 것 같아요. 아침마다 전쟁을 치르는 집들이 많습니다. 아, 나 학교 안 갈 거라고. 이유가 뭐든 학교는 가야 돼. 아니, 싫다니까. 오늘만 안 간다고, 오늘만. 아,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엄마 자꾸 왜 그래. 무조건 학교를 보내려는 부모님과 학교를 절대 가기 싫다고 버티는 아이 신랑이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등교 거부하는 아이 해결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지원센터 큐가 해결해 드립니다. 2010년 설립, 학생 변화성장 성공률 100%, 사춘기 문제 학생 전문 교육기관 지원센터 큐. 안녕하세요. 사춘기 자녀 교육TV 지원센터 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등교 거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Why, 아이들이 왜 학교를 안 가는지 크게 3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등교 거부 해결법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등교 거부의 이유, 영상에서 살펴보았듯 1. 기질, 놀고 싶어서 소비적 쾌락에 집중. 2. 사건, 자존감 하락의 문제 상황. 3. 스스로 결정, 자신의 미래를 실현하는 성취감, 즉 생산적 쾌락의 부족. 이렇게 이유가 3가지로 정리됩니다. 즉, 등교 거부는 생산적 쾌락의 부족과 자존감의 부족에서 비롯합니다. 정말 그럴까? 자, 학교를 잘 다니는 학생들을 생각해보면 명확히 확인됩니다. 이 학생들에게 학교를 가는 재미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선생님, 수업의 재미, 배움과 인정의 즐거움. 둘째, 친구, 노는 재미, 함께하는 즐거움입니다. 선생님 말과 부모님 말을 잘 듣는 기질, 선생님과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잘 따르는 기질의 학생들은 빼야 합니다. 그런 학생은 등교 거부를 하지 않습니다. 즉, 수업의 재미와 친구들과 노는 재미를 다시 찾게 해주면 등교 거부 해결이 시작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실현하는 성취감, 즉 생산적 쾌락을 쌓게 도와야 하며, 이는 센터큐의 황금률을 통해 해결됩니다. 다시 한번 센터큐의 황금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부모님께 예의, 부모님께 예의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2. 생활관리, 방정리, 공용공간 정리, 기상과 취침을 건강한 습관으로 안착시켜야 합니다. 3. 할 수 있는 자기개발의 누적, 첫 시작은 단 5분, 10분이어도 좋습니다. 차근차근 누적해서 1일 2시간, 4시간, 6시간, 8시간으로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센터큐의 황금률을 꾸준히 진행하면 학생의 생산적 쾌락과 자존감은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되고, 따라서 수업을 듣는 재미,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당연히 재구성되며 변화가 시작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센터큐의 황금률을 반드시 안착시키고 학습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모든 학생들이 학교를 다 잘 다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학교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의 운영 구조상 학생이 황금률을 갖춘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계속해서 학생에게 최적화하여 성취감과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해줄지는 확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과 사건들로 선생님의 미움을 받았거나 실제 사건으로 나쁜 소문이 나서
또는 계속해서 괴롭히는 친구나 선후배가 있을 때에는 해결이 되기 힘듭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학교에서 꼼꼼하게 신경 쓰며 계속해서 그리고 끝까지 해결해 주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황금률이 안착되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흐름에서도 결국 사춘기의 아이가 나는 학교는 안 갈 거야 라고 할 수 있기에 이에 대비도 해야 합니다. 즉 학교를 가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사춘기 우리 자녀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도 학교는 당연히 가야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부모님들은 부모님 시대에 학교를 안 간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기에 어떻게든 등교를 시켜야 한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께서는 학교를 가는 것 외에 학생에게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떠올리길 어려워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부모님들은 어떻게든 사춘기 자녀를 다시 학교에 보내려는 생각만 하시는데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학생들에게 학교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고 학교를 안 갈 수도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또 등교 거부하는 사춘기 자녀를 학교에 억지로 보내도 문제가 생깁니다. 센터큐에 황금률이 안착되기 전, 즉 자존감이 낮은 상태라면 놀고 싶은 마음과 사건이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를 억지로 보낸다 하더라도 하루 종일 멍 때리거나 자거나 딴짓을 하며 학교를 회피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의 구조적 한계로 이런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신경을 써주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는 결국 학교 진도를 못 따라가고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학생을 혼내게 되고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며 그럼 더더욱 학교를 안 가려 하게 됩니다. 외향적인 학생이라면 계속해서 무단 조퇴와 무단 외출, 무단 결석을 일삼으며 수업 해방을 하고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킬 것이고 내향적인 기질의 학생의 경우에는 심하게 수무려들고 오히려 더 악화되면 은둔형 외톨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센터큐의 황금률을 가동하여 학생의 자존감이 높아진 상태라 하더라도 학교에서 계속해서 본인이 원하는 만큼 꼼꼼히 신경을 써주지 않는다고 느끼며 또는 자신에 대한 소문이 다시 나쁘게 들리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신의 노력만으로 회복하거나 개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에는 학교에 다시 흥미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학생 스스로 학교를 다시 갈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이 안 된다면 무조건 학교를 가라고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춘기 자녀가 등교 거부를 하면 많은 부모님들께서는 변결 처리를 제출하십니다. 사실 등교 거부를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이건 정말 안 좋은 것입니다. 자녀에게 학교를 안 가도 되는 이유를 부모님께서 만들어주는 셈인 거죠. 결국 부모님의 약점이 됩니다. 어라? 엄마 아빠는 내가 학교 안 간다고 하면 겁을 먹는구나. 그럼 이걸 계속 이용해서 원하는 걸 얻어야지 라고 생각하게 부모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변결로 학교를 합법적으로 안 가도 되니 집에서 실컷 소비적 쾌락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등교 거부가 심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걸 느끼시면서도 혹시라도 다시 학교를 다니게 될 때 나의 자녀가 불이익을 받게 될까봐 걱정되어 변결 처리를 계속 도와주시는 게 부모님들의 현실이죠. 따라서 본 영상을 꼼꼼히 보시고 사춘기 자녀가 등교 거부를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등교 거부의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하고 제대로 대처해야 합니다. 등교 거부의 해결책, 대처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등교 거부의 가장 높은 비율은 기질입니다. 외향적 기질의 경우 놀고 싶은 거니 등교 거부를 할 때 너가 학교를 가건 안 가건 센터큐의 환급률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지키지 않을 경우 모든 혜택은 통제된다 라고 하시고 실제로 통제를 해나가야 합니다. 내향적 기질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이 또한 결국 놀고 싶은 것이니까요. 기질의 문제로 등교 거부 시에는 부모님께 무례하게 반항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면 이 정도 등교 거부 상황이 될 때까지 부모님께서 많은 부분에서 제멋대로 행동할 수 있게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서 자녀의 환급률을 흐트러지게 도와주신 거죠. 따라서 반드시 환급률을 다시 지키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사건 발생으로 인한 등교 거부 시 반드시 사건을 해결해내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피해가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자존감을 높여줘야 할지 고민해야 하며 자녀가 명백한 피해자라면 반드시 정확히 상황을 파악한 후 최우선으로 자녀를 제대로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사건에 대처하여 자녀가 억울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고 상황을 해결하는 노력을 제대로 하는 과정은 자녀의 자존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즉시 지원센터큐에 문의해주세요. 스스로 안 가겠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대로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매주 실행 상황을 부모님께서 자녀와 함께 피드백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일상에서 센터큐의 환급률을 지키고 스스로 정한 학습 계획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며 자기개발을 꾸준히 한다면 이건 좋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게 아니라면 결국 말만 번드르르 하고 놀고 싶어서 등교 거부를 하는 것과 동일한 상황인 것입니다. 사실 스스로 학교를 안 가겠다고 결정한 대부분의 경우에 안타깝지만 작심삼일이 무척이나 많고 결국에는 시간만 허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가장 큰 문제는 자녀에게 그래도 생각과 고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이 있음에도 꾸준한 실행이 안 쌓이기에 결국 실현되는 결과 수준은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꼭 면밀히 부모님께서 자녀와 함께 매주 실행 내용을 파악해 주시고 제대로 하지 않는 날이 2주 이상 쌓인다면 즉각적인 대처를 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 등교 거부의 해결책의 핵심은 센터큐의 환급률입니다. 환급률이 안착된 다음 학습을 반드시 개선시켜 나가야 합니다. 등교 거부는 결국 학생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소멸될 수도 있는 상황을 대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핵심은 사춘기 자녀가 학교를 가건 안 가건 어떻게든 사춘기 자녀의 변화와 성장을 지속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를 대신할 수 있는 꾸준한 환급률과 학습을 이끌어주는 교육기관이 필요한데요. 그런 곳이 없다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기관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급률을 반드시 안착시키고 공부를 시키며 이를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꾸준한 집중 상태를 위해 그리고 자존감의 더 높은 수준으로의 향상을 위해 운동까지 하도록 도와줘야 하며 나아가 진로를 준비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야 사춘기 자녀의 성취가 한결같이 쌓이며 높은 자존감을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저희 센터큐는 이런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 그런 교육기관이 없다면 신속히 지원센터큐와 상담을 진행해주세요. 꼭 기억해주세요. 등교를 거부하는 사춘기 자녀들은 자존감이 매우 낮은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춘기 자녀가 등교 거부를 할 때는 우선 명확히 상황을 확인하고 등교 거부의 이유를 파악하고 환급률과 학습을 다시 안착시키는데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사춘기 자녀의 자존감이 올라가며 다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국에 학교를 다니건 다니지 않건 학생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삶을 주도적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지원센터 Q 영상과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지원센터 Q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걱정 마세요. 지원센터 Q가 해결해 드립니다.